네, 이번 시간은 뉴스엔의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 새 외교 안보란 개편에도 한반도 주변 환경은 지금 녹록지 않습니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격돌이 이렇게 전망되고 있는데요. 국회 외통위 소속의 미래통합당 사선 중진 의원이시죠. 중간에 또 시장하시다고 오셨는데요. 김기현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김 의원님은 제가 19대 때 방송에서 뵙고 예, 뵙고 그렇죠. 갔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17대, 18대, 19대 중간에 시장 가셨던가요? 예, 광역시장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복귀를 했죠. 20대 국회 다시 입성하셨는데 이번에 시작하시면서는 울산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하고 여야를 떠나서 울산 국회의원 협의회를 만들어서 예, 울산에 국회의원이 총 6명이 있는데요.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습니다. 뭐 시장을 하셔서 이제 지역 일 한꺼번에 해보자는 각오도 생기셨나요? 뭐 당연히 그것도 그렇지만 또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서로 협조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예. 정치적 쟁점이 있는 것도 있지만 지역 발전에 있어서는 또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되니까 울산 지역 국회의원 협의회를 만들어서 제가 이제 대표 역할을 하고 또 여당 의원이 또 부회장을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자주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또 가끔씩 식사라도 하면서 격이 없는 관계를 유지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 활동과 관련해서는 그렇고 또 당내 공부 모임 금시조문 금쪽 같은 시간을 쪼개서 공부한다는 이런 모임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거 하고 계시는데 중간과 지역 다 열심히 하시는데 새롭게 돌아온 기분 어떻습니까? 국회 돌아오는 기분. 그 사실 뭐 광역 행정을 하면서 한 10년도 국회 활동을 하다가 4년 동안 이제 광역 행정을 했었는데요. 국회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결정하거나 예산을 이제 결정한 다음에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되는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요. 4년 동안의 그 직접 일선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다시 국회에서 활동하면 제대로 좀 현실성 있는 것 그리고 현장에서 부작용이 덜 생기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 여야 원내대표들이 16일 국회 개원식을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전해졌는데요. 당초 통합당은 개원식 없이 바로 국회 일정을 시작하자는 입장이었는데 합의 소식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개원식 없이 하자했던 것은 아니고요. 패키지 형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개원식을 하면서 대통령이 연설을 하자. 그것만 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가령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나 또 대정부 질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꺼번에 패키지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여당 측에서 부정적으로 답변했다는 거죠. 그럴 것 같으면 개원식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논란들이 있었던 건데 큰 틀에서 서로 간에 양보를 해서 개원을 하는 방향으로 저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니까 여기 그 리본을 달러 나오셨네요. 예. 민주당이 갑질이 하도 심해서 그걸 국민에게 고발하려고. 네. 그 고발을 하시려면은 통합당이 국민들을 또 신뢰를 받아야 할 건데요. 잘 되고 있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곧 신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다듬고 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과도 전화 연결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인사청문 관련 얘기입니다. 더구나 지금 이제 그 바로 담당하고 외통위에서 이인영 지금 통일부 장관 관련돼 있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라고 직접 얘기하셨던 거 제가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일부 쪽에서는 제출 안 하는 거 아니다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제가 다시 반박 그 글을 보내서 일부 언론이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명확하게 통일부의 담당 직원이 민감한 자료인데 철회해 주면 좋지 않겠냐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 철회를 부탁했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 여전히 지금도 하나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도 뭐 자료를 뭐 그런 거부한 적이 없다 그래서 지금도 이 자료 이런 식의 자료가 지금 몇십 페이지가 가 있습니다. 제출해 달라는 자료가요. 준비 중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시간 현재까지 하나도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연 작전이다. 최대한 뒤로 끌고 그래도 자료를 나중에 부실하게 내었다가 해서 또 자료를 요구하면 또 끌고 그러다가 인사청문회 날짜가 23일로 되어 있으니까 그때까지 뭉개다가 그날 가서 자료를 왜 제출하지 않냐 이렇게 물으면 뭐 또 뭐 이상한 핑계 대다가 또 뭐 파행을 하고 뭐 이렇게 분리할 만한 그런 사안들이 있나요? 그 분리할 만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안 내니까 더 의심이 되는 거죠. 가령 뭐 병력 자료도 마찬가지고 뭐 유학에 관련된 자료도 마찬가지인데 아니 뭐 아파서 군대 못 갈 수도 있죠. 그 자체가 적법한지 여부를 보자는 건데
그걸 안 내놓으니 이상하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상한 자료가 나와서 그분이 지금 일부 언론에 애초에 의혹을 가지고 문제 제기한 게 아니고 그냥 검토해 보려고 했다. 일반적으로 다 검토하는 거 아닙니까? 그 후보자의 재산 관계 또 뭐 자녀의 이거 뭐 교육에 들어갔으면 그 비용은 누가 조달했느냐? 혹시 뭐 장학금을 이상한 방식으로 받지는 않았느냐? 군대를 면제를 받았다니까 그 면제받은 사유가 합당한 것인지 조사 너무나 당연한 조사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안 내놓고서 엉뚱한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이제 이인영 장관 후보자 포함해 가지고 북한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임종석 지금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로 갔죠. 해서 이 세 라인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는데 북한의 이런 평가들이 어떤 영향이 있나는 모르겠는데요. 이인영 후보자 이후에 통합당에서 청문 등을 포함한 검증 과정에서 특히 어느 부분에 주력할 생각이십니까? 예, 뭐 이인영 후보자도 당연히 검증을 할 겁니다만 이번에 새로 이제 교체가 된 그 안보실장, 그 서훈, 그리고 네. 국정원장, 또 박지원, 그리고 뭐 통일부 장관 이인영 후보 이런 세 분에 대해서 지금 북한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호의적으로 본다. 거꾸로 얘기하면 대한민국에서는 매우 불리하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뭐 보기에 따라서는 서로 궁합이 잘 맞을 수도 있다고 볼 수 근데 있겠고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왜 이 대북 관계가 이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폭파하는까지 폭탄을 설치해서 폭발했습니다. 고의로요. 예. 보란 듯이 그것도 그렇게 하면서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해서 차마 입에 다물 수 없는 욕설을 했단 말이죠. 얼마나 국민으로서 자존심 상한 일입니까? 그래도 한마디 반박도 못하고 이렇게 지내왔는데 결국 그 때문에 아주 얕잡아 보여가지고 대한민국 국민과 대통령이 북한에게 얕잡아 보여서 이렇게 터무니없는 짓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북한에게 심어줬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남북관계가 파탄이 이르게 돼 있는데 그걸 다시 더 친북적 성향이 강한 사람으로 채워가니 북한은 잘 됐다 그러고 대한민국이 이건 누가 대변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건데요. 어떻든 그 세 분에 대한 총평은 그렇게 말씀이고요. 이인영 후보자의 경우에는 지금 뭐 검증 아직 시작 단계인데도 자료를 안 내놔서 더 이상 진행이 잘 안 됩니다만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확인한 사항 일단은 이제 23일로 확정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뭐 제출한 자료만 갖고 조사를 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반개 자료들을 조사를 했는데 네. 그중에서 보니까 당장 병역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굉장히 강하게 드는 거죠. 강직성 척추염 중정도 이상이라야 군 면제가 되었던 사안인데 그렇게 해서 이게 강직성 척추염 척추가 아파서 그 뭐 심각한 정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바로 몇 달 후에 뭐 카레이싱 이렇게 레이싱 카트 타고 열심히 뭐 이렇게 몸을 아들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예. 예, 아드님 얘기인데요. 뭐 그냥 몸을 좌우로 흔들면서 막 이렇게 레이싱 하는 거,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거, 또 맥주 박스를 끄떡없이 들고 가는 거 이런 장면들이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데 어떻게 면제가 되었지 않은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지금 요구를 해놓은 것이고요. 예. 유학 관련도 유학 가게 된 과정도 조금 이상해 보이고 유학 비용을 어떻게 조달했는지도 불투명하고 재산하고 맞춰보면 재산은 늘어났다. 유학 비용이 들어갔으면 재산이 줄어들 것 같은데 예. 그런 것들에 대한 검증을 지금 하겠다는 거죠. 예, 그건 해명 과정도 네. 보면 이제 비교하면서 봐야겠고요. 그렇습니다. 예. 뭐 해명이 될 수도 있는 일이고 해명이 안 될 수 있는 일인데 일단 그런 분들의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통합당에서는 존 볼턴 회고록을 계기로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거부하는 상황에서 이 실현이 가능할까요? 뭐 법안도 무조건 민주당이 반대하면 하나도 안 됩니다. 이번 원구성 과정도 보셨잖아요. 네. 아무리 우리가 합리적 요구를 하고 오랜 전통 30년, 50년에 걸쳐진 우리 국회의 관리를 아무리 얘기해도 민주당 마음대로 다 해버리니까 이 원구성도 이렇게 파행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민주당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민주당이 하고 싶으면 아무거나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만약에 한다면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합리적 요구를 할 때는 합리적 요구는 수용을 해야 되는 것이 그게 여당이지. 여당이 거의 100% 좁쌀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니, 절대 다수를 갖고 있는 여당이 그 100석 겨우 넘어서는 야당을 가지고서 배포 없이 그렇게 했어야 그거 되겠습니까? 지금 국정조사 관련해 가지고요. 보니까 통합당에서 국정조사 사안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한 되게 너댓 개 되는 것 같던데요. 이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국정조사 사안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떤 겁니까? 저는 사실 그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관련돼 있는 이 그 존 볼턴 회고록에서 회고록이다. 나타났던 이 대북 문제의 그런 여러 가지 의문점들 네. 이게 가짜 위장 평화쇼를 한 것이 아니냐 결국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팔아먹은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될 만큼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당의 입장에서는 또 여러 가지 요구들을 해놨죠. 그런데 지금 뭐 아예 여당 측에서 안 받겠다 네. 그러니 지금 진도가 안 나고 있죠. 그리고 한반도 문제 또 우리 지금 이제 대외 정책 관련된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의 11월 대선 전에 3차 북미 정상회담 지금 추진하겠다라는 거고 김여정은 뭐 안 된 듯 되는 듯 애매한 얘기도 하고 그러던데요. 그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김여정이 답변하고 있는 것은 대가를 내놔라. 그러면 할게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 뒤에 숨어 있는 뜻은 보면 도와줄게. 이 트럼프 선거 도와줄게. 우리가 쇼 해줄 테니까 그 대신에 내놔라. 이런 얘기라고 저는 들리는데요. 트럼프도 그게 쏠깃하니까 지금 뭐 비건 같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한국, 일본 방문하면서 매우 유화적인 제스처를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 이제 미국도 이제 북한에 끌려가는 모습이 되어 있는 거죠. 자기 선거 때문에 트럼프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참 우리나라 외교 정책이 굉장히 큰 실패를 했다 생각하는데 뭐냐면 현재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 외교 정책이. 지금 북한이 이번에 이 싱가포르 회담, 2년 전에 싱가포르 회담 그리고 하노이 6.12 회담, 때, 예, 그럼 그 다음에 판문점 회담 예. 세 번에 걸쳐서 미국하고 북한 이 정상이 연이어서 만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뒷전으로 빠졌습니다. 두 번의 회담 아예 참여도 못했고 세 번째 판문점 회담에는 4분간 잠시 있다가 사진 한 찍고 나와서 무슨 세계적인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막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사실 거기 초대받지 않은 사실상 거부당했던 입장에서 얼굴 내밀고 사진 찍고 온 것이다. 그게 이제 존 볼턴의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 그러면 정말 위험한 상황인데 이런 거죠. 북한이 한결같이 취해왔던 정책, 이 대남 정책은 뭐였냐? 미국과 통하고 대한민국은 왕따시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통미, 봉남 이런 정책입니다. 예. 미국하고 다이렉트로 당사자로 거래하고 그냥 대한민국은 액세서리다. 미국이 시키는 대로 북한이 시키는 대로 할 거다. 이런 정책을 써왔는데 결국 그것이 성공한 결과가 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미국하고 북한이 다이렉트로 걸려버리고 대한민국은 지금 설당이 없어진 거죠. 우리가 의사를 관철할 방법도 없고요. 그래서 매우 위험한 외교 정책 때문에 앞으로 두고두고 우리에게 후환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 질문 짧게 드리겠습니다. 판사 출신이기도 한데 예. 공수처 설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선거 공약의 공수 폐지가 저희 선거 공약입니다. 예. 이건 위헌적 기구이기도 하고요. 이게 여당 야당 여부를 다 떠나서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면 대한민국은 독재로 가기 십상입니다. 저는 여당도 했고 야당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당 시절에도 우리가 여당 시절에도 이것을 추진하자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저는 강력 반대했습니다. 당시에도. 이게 우리가 여당인지 야당인지 문제 아니고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독재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국가 보위부 같은 그런 제도를 만들면 안 된다. 정권의 도구가 된다라고 그렇습니다. 보시는군요. 예. 예.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억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빨리 폐지하는 것이 합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21대 국회 의석수에 밀려서 좀 한계에 부딪히는 점이 많을 텐데요. 네. 이번 국회에서 앞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지점이나 또 포부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뭐 100석 간 넘어서는 소수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법적으로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번 박원순 사태에서 보셨던 것처럼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아마 저는 다 속으로 판단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국민들의 마음을 믿고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실력을 쌓아가면서 차근차근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면서 꼭 우리가 국민의 사랑받는 당이 되어서 다시 권력을 이 대한민국 대권을 차지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엔의 파워 인터뷰 울산 남구을의 김기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